예, 지금 전국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상한 열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이 열풍이라죠? 네, 그 비트코인이 사실 저번에 송병훈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최근에 제 친구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도 뭐 5만 원 그냥 넣어봤다, 뭐 10만 원 넣었다 이런 식의 친구들도 있고 아예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 달이 건너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은 친구는 100만 원쯤 넣고 있고 그 100만 원 넣은 친구의 친구들은 거의 500만 원, 600만 원까지도 또래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정도까지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급등이 돼 있어요. 네. 뭐 1년 동안 뭐 아니면 뭐 한 2, 3년 동안 완만한 그래프로 오른 거면 이렇게까지 열풍이 아닐 텐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하루 사이에 그래프가 너무 널뛰기를 이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하지 않는 채로 아니면은 뭐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도박에 불과하다고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네,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역사 이런 거 배우다 보면요. 네. 그게 있잖아요. 뭐 은본이제, 금본이제. 맞아요. 화폐를 그렇죠. 설정할 때 은이라는 그 실물의 재산을 갖다가 놓고 기준 설정해서 그 네. 화폐의 가치를 산정한다. 혹은 뭐 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는 뭘 근간에 두고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생긴 화폐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 가치가 매겨지는지. 네,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너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답을 일단 드리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일단 드려야 돼요. 일단은 어떤 기술로 이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대충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얘기하면서요. 네, 암호화된 블록이 있고 그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거래 기록을 결국에는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거고 그걸 이제 분산 저장한다. 네. 그런 걸 알려드렸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네. 그렇죠. 그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네. 일단은 기술적인 내용에 약간 더해서 어제도 바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 강원도의 모텔 지하에서 네. 운영 중이던 비트코인 채굴소가 예. 광산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가 이제 화재가 나서 소방서출산 5만 원어치의 화재가 발생을 그 뉴스 치고는 금액이 좀 적긴 했어요. 네, 네. 했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채굴소가 왜 운영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면요.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블록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이제 트랜잭션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블록이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소수에 기반한 암호화문이거든요. 근데 네. 그 암호화 블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연산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광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블록체인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블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블록 안에 이제 여러 개의 트랜잭션 정보를 이제 담아서 그걸 분산 저장해서 거래라는 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수수료로 받는 거가 0. 몇 %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벌려고 이제 열심히 광산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광산을 운영을 해서 그만큼을 받으면은 그걸 환전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실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을 기대를 하고 인풋을 설비로 투자를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인의 가치가 높을수록 현물 가치가 높을수록 이득인 거죠.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투입을 할수록 아웃풋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만큼 그 블록체인 자체가 견고하고 풀기 힘들고 뭐 그런 거겠네요, 개념 자체가. 그렇죠. 네. 뭐 그거의 기원을 따지자면 이제 미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암호화 알고리즘이 예.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뚫기 어려운 암호문을 만드는 기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냄으로써 이렇게 계속 생성을 하는 건데 그게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갈수록 증가하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는 암호 해독 전문 고성능 컴퓨터를 돌려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 블록체인에서 그 블록 하나도 원래 담을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생성 가능한 수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벌써 절반 정도가 생산된 상태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앞으로 더 이렇게 증가하고 가속화 붙고 하면은 경쟁 치열해지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네, 그 얘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채굴하는 사람들은 코인 가치가 높아졌으면 바라는 세력이 된다. 이 점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얘기가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투기랑 관련된 얘기예요. 예. 이게 사실 주식시장하고 모든 게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래소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들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빗썸이라든가 그런 거래소들 사이트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으면은 주식시장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4시간 열려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것만 다르지, 뭐 사자 팔자 있고, 네. 뭐 이게 그래프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걸 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단일한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물건에 대한 단일한 가격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기준 거래 가격에 맞춰서 사자 팔자를 계속 넣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현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그런 실생활에서 있는 어떤 거랑 1대1로 매칭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거래를 하는 건데 원래의 물질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가격 자체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내가 이걸 지금 샀을 때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중이다. 그럼 무조건 사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 제가 기술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냥 암호화문을 그냥 만드는 거, 그 암호화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물이에요. 거기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간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서 1대1로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원본인 거죠. 원본은 사실 들어간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간 에너지라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현재 가격만 보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괴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커질수록 투기 시장이 과열이 되고. 네. 그럼 원래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무슨 의도로 이런 비트코인을 만들었을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자체는 뭔가 국가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되게 개별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만들었는지, 뭔가 획일적인 권력 같은 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걸로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암호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게 되게 좀 또잉했어요. 다른 코인보다도 비트코인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유시민 작가님도 그걸 기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술자 맞나 싶을 정도로 기술적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만들 때는 완전 기술적인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기술자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이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뭐야, 이거 뭐 애완용 돌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트랜잭션, 실제로 이걸 거래가 일어날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네. 그게 너무 낭비가 심해서, 그거 자체가 그냥 에너지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게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원래는 이제 10,000원을 줄 때 그걸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한번 해서 10,000원을 준다. 이 개념으로 원래 만들었는데 내가 10,000원을 주려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순간 이게 이미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그걸 돈으로 환전하는 순간 또 떨어져서 거래소만 이제 수수료를 챙겨가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가 수수료를 많이 챙겨가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내가 10,000원을 주려고 하면 4,000원이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득 보는 건 거래소들이고 그냥 탁 털고 버리면은 그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죠. 네. 최근에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이제 코스닥이 요동을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됐었다가 그제 정도부터 이제 쫙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품이 빠진다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자본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투기 자본들이 끼면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가격은 쫙 올라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여드는 그런 자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품처럼 쫙 빠지면 결국 피해는 개미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번 사람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주변에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듣는 거지. 거래소는 돈은 벌죠. 그 판 깔아준 데는 어쨌든 벌어요. 네. 왜냐면 수수료를 받아 생기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채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똘똘 뭉쳐서 그런 투기 현장을 만들고자 하고 네. 그런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득을 벌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설비를 투자해서 네. 이미 그 퍼센트로 그걸 떼갔기 때문에 네. 그게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기만 하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현재 또 거기다가 이제 투기 자본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를 알고 가는 경향이었다면 네. 비트코인은 그냥 뭐 어린이든 누구든 그냥 거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누구나 참여를 하니까 도박처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이 좀 피폐해진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 보통 그렇게 해서 장 마감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평온해요. 근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삶 자체가 많이 피폐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피폐해지는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가 이제 생기고 있고 네. 거래소에 있는 그 차트들을 이제 디스플레이해서 거기를 이제 임시 거래소처럼 막 운영하고 막 거기 막 기거하고 막 이런 실제로 막 생기고 있고 아프리카 TV로 그거를 계속 중계하는 방송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댓글창에서 서로 정보를 막 교환하고 거기는 그 방송은 다른 건 없고 그냥 차트만 띄워놓는 거예요. 네. 이 유사수신이나 유사 통화 거래기 때문에 형법에 위반되는 네. 상황이라서 네. 언젠가는 철퇴가 내려질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이 투기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뛰어드는 거죠. 그런 투기 현장에서 이제 사실 거래소라든가 그런 돈을 버는 사람들만 또 탓할 수만 없는 게 이거 자체가 원래 좀 문제가 있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를 개선을 하려고 다른 코인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게 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좀 더 드는 에너지를 낮춘 그런 코인들이에요, 주로. 근본적으로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코인을 그러니까 개인도 막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은 누구나 발행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그 이 작가님처럼 그래서 코인을 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코인을 왜 만드는 거지? 네, 계속 생각이 들어가지고.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냥 유튜브에 짤막한 그걸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만약에 뭐 삼성 주식이면은 삼성 주식인 거지 삼성 뭐 홍보팀 1팀의 뭐 주식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이 프로젝트의 주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낼 수 있고 뭐 우리 가족이 낼 수도 있고 우리 마을이 낼 수도 있고 그냥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엄청난 프로젝트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이름으로 양새벽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건데 이게 돈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투자해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제 코인을 그냥 사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수익 나면 이제 엠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게 ICO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이죠.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종류 코인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가 32테라와트예요, 지금. 연간. 32테라와트요? 네, 테라와트. 그게 아일랜드 국가 하나 연간 사용 전기 소비량. 에너지거든요. 네. 야.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거래가 지금 24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한 번 일어날 때마다 4,000번 비자 카드 긁는 거랑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전기 에너지를 현금화시키는 거네요. 네, 뭐야, 그렇죠. 그 생각이 좀 무서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까먹고 그런 본질은 까먹고 그냥 가격에만 미쳐가지고 막 네. 투기판에 이거 들어가는 하면 돈 된다. 게, 뭐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도 올라가지고 돈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네. 그 거래소가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 막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거래소 서버 다운돼가지고 못 팔고 막 손해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게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네트워크 낭비도 심하고 이런 전력 낭비도 심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서버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젠간 이게 규제의 절퇴를 막고 네. 기술적인 한계가 와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다 폭락해서 완전 무로 돌아갈 거가 이미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오른다고 막 계속 들어가는 게 되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아, 일인 그러니까 거고. 언젠가 무너질 텐데 당장 내일은 아닐 거라는 심보로 다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상누가겠네요. 사상누가. 네. 계속 층고는 올리지만 결국에는 기초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무너질 거다.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제 아는 지인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딱지 기억하니 이러더라고요. 그 동그란 딱지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아마 그 동그란 딱지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르지만 어린이들 세계에서는 되게 가치 있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일부 문방구에서는 그걸로 뭐 군것질거리로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비트코인인 거야. 그 예전에 담아 있었죠, 구슬. 구슬도 똑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딱지로 그런 거 군것질거리 구입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놀거리가 더 많이 생겼거든. 딱지를 안 해도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딱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죠. 구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요즘 애들 구슬치기 합니까? 다 스마트폰 들고 모여있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또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세금으로 국가에 지불을 했을 때 국가에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됐을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세금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로서 통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기에는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가치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실제 세계의 현물 자체가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네. 낭비가 심한 거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 더 지금 웃돈을 주고 사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통화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금 문제는 진짜로 문제 전체의 관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완전 왜냐면은 본질을 벗어난 거지. 이 투기라는 거는 투기 시장은 어쨌든 간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다 잃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산층들이 계속 몰락하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도 광산을 투자하고 거래소를 투자한 사람들은 다 부자란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치에 대고 돈을 써도 그거 가지고 놀아도 아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다 판을 깔아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놀아주면 그 사람들 결국엔 우리 부를 다 뺏어가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뭐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걷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차피 과세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세금 그거는 그러니까 논란에서 이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물타기 그런 거일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봐도 이게 그러니까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송병우님 지적하신 대로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그 개미들이 다 밟혀 죽어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굴린 사람들이 싹 걷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연계를 생각해서 보면은 이미 과열된 투기 자본이 이미 들어와서 시장 자체를 과열시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결국에서는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액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볼까 해서 약간 자기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죠. 그 개인한테는 그렇게 투자해놨던 돈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공중으로 증발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득으로 싹 가져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양산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마르크스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모델 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에서 일단 비트코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내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모여있는 자금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빡 와가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또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정부를 비방하고 정부에선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을 비관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결국에는 사실 그런 투기판을 없애는 게 답인데 네. 금지를 딱 내리는 순간 가격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정부가 금지시켜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정부 욕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잡지 못할 뭔가에 대해서 결국엔 투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자신의 삶도 피폐해지고 돈은 돈대로 잃고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니들이 뭘 아느냐 또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논리적 반박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상한 열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이 열풍이라죠? 네, 그 비트코인이 사실 저번에 송병훈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최근에 제 친구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도 뭐 5만 원 그냥 넣어봤다, 뭐 10만 원 넣었다 이런 식의 친구들도 있고 아예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 다리 건너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은 친구는 100만 원 지금 넣고 있고 그 100만 원 넣은 친구의 친구들은 거의 500만 원, 600만 원까지도 또래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정도까지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급등이 돼 있어요. 네. 뭐 1년 동안 뭐 아니면 뭐 한 2, 3년 동안 완만한 그래프로 오른 거면 이렇게까지 열풍이 아닐 텐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하루 사이에 그래프가 너무 널뛰기를 이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하지 않는 채로 아니면은 뭐 도의 모텔 지하에서 네. 운영 중이던 비트코인 채굴소가 예. 광산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가 이제 화재가 나서 서방서출산 5만 원어치의 화재가 발생을 그 뉴스치고는 금액이 좀 적긴 했어요. 네, 예. 했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채굴소가 왜 운영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면요. 결국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어떤 블록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이제 트랜잭션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블록이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소수에 기반한 암호화문이거든요. 근데 네. 그 암호화 블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연산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광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블록체인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블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블록 안에 이제 여러 개의 트랜잭션 정보를 이제 담아서 그걸 분산 저장해서 거래라는 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수수료로 받는 거가 0점 몇 %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벌려고 이제 열심히 광산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광산을 운영을 해서 그만큼을 받으면은 그걸 환전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실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을 기대를 하고 인풋을 설비로 투자를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얘기가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투기랑 관련된 얘기예요. 예. 이게 사실 그 주식시장하고 모든 게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래소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들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빗썸이라든가 그런 거래소들 사이트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으면은
주식시장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4시간 열려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것만 다르지, 뭐 사자 팔자 있고, 네. 뭐 이게 그래프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걸 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단일한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물건에 대한 단일한 가격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기준 거래 가격에 맞춰서 사자 팔자를 계속 넣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현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그런 실생활에서 있는 어떤 거랑 1대1로 매칭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거래를 하는 건데 원래의 물질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가격 자체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내가 이걸 지금 샀을 때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중이다. 그럼 무조건 사게 만든.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도박에 불과하다고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네,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 역사 이런 거 배우다 보면요. 네. 그게 있잖아요. 뭐 은본이제, 금본이제. 맞아요. 화폐를 그렇죠. 설정할 때 은이라는 그러니까 실물의 재산을 갖다가 놓고 기준 설정해서 그 네. 화폐의 가치를 산정한다. 혹은 뭐 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뭘 근간에 두고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생긴 화폐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 가치가 매겨지는지. 네,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너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답을 일단 드리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일단 드려야 돼요. 일단은 어떤 기술로 이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대충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얘기하면서요. 네, 암호화된 블록이 있고 그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거래 기록을 결국에는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거고 그걸 이제 분산 저장한다. 네. 그런 걸 알려드렸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네. 그렇죠. 그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네. 일단은 기술적인 내용에 약간 더해서 어제도 바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 강원 코인의 가치가 높을수록 현물 가치가 높을수록 이득인 거죠.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투입을 할수록 아웃풋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만큼 그 블록체인 자체가 견고하고 풀기 힘들고 뭐 그런 거겠네요, 개념 자체가. 그렇죠. 네. 뭐 그거의 기원을 따지자면 이제 미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암호화 알고리즘이 예.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뚫기 어려운 암호문을 만드는 기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냄으로써 이렇게 계속 생성을 하는 건데 그게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갈수록 증가하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는 암호해독 전문 고성능 컴퓨터를 돌려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 블록체인에서 그 블록 하나도 원래 담을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생성 가능한 수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벌써 절반 정도가 생산된 상태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앞으로 더 이렇게 증가하고 가속화 붙고 하면은 경쟁 치열해지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네,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채굴하는 사람들은 코인 가치가 높아졌으면 바라는 세력이 된다. 이 점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